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좌우파 기득권 엘리트 체제의 그 지역 불평등 체제, 이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혁파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좌우파 기득권 엘리트 정치 권력 집단이 있다면은 미국에는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의 기득권 엘리트 체제가 있는데, 이런 체제는 지역 불평등 체제를 심화시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자본가 이데올로기라는 그 토마 피케티 책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지역이 불평등 체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를 조금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1980대 이후에 서구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을 통계적 방법으로 입증했다면은, 또 이대로 가면 과거의 세습 자본주의가 도래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면, 어, 또 이 책에서는 최고 80%에 이르는 누진 소득세를 시행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세계 자본세를 도입함으로써 사회복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었죠. 그러나 이런 제안이 먹히지 않으니까 21세기 자본연책을 이제 어, 6년 만에 출간했는데, 그래서 이 자본가 이데올로기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가 이데올로기는 21세기 자본보다 굉장히 부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징은 뭐냐면 경제에 머물렀던 것을 역사와 정치의 맥락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피케티는 그 전 지구적 역사를 통해서 결국 전 지구는 불평등 역사였는데, 이 특별히 좀 특징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힌두교의 그 브라만 사제 계급이 카스트를 통해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이 종교 권력들이 1789년도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평민 그 계급을 귀족 계급과 함께 굉장히 이제 불평등과 착취하는데 이데올로기 역할을 해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경제를 넘어서 정치와 이데올로기 문제다. 그래서 유사일에 굉장히 모든 사회 불평사했지만 특별히 종교가 굉장히 이제 그 사제계급을 통해서 불평등을 정당하고 합리한 이데올로기적 특징을 가졌다는 그런 어떤 그 얘기를 내기 참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종교가 실제적으로 정치적 효과가 있고 또 어떤 경제 영향을 줘서 불평등을 가속화시켰다는 그 어떤 관점은 역사학, 정치학을 경제학과 함께 같이 이제 살핀 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1980대 이후로는 그 브라만 좌파가 종교 어떤 사제계급을 대해서 불성 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이 브라만 좌파는 상인 우파와 대립함으로써 이 불평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구체제 사문사회, 즉, 이 사제와 귀족과 평민 이 세 계급 사이에서 사제와 귀족 계급이 지배 계급을 이루고 평민을 피지 계급을 해가지고 어떤 전 지구적으로 어떤 불평등을 정당해 왔다면은, 물론 이 프랑스 혁명은 이 사문 체제를 무너뜨리고 만민이 법적으로 평등한 근대 사회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프랑스 혁명이 창출한 이 평등 사회는 사실 19세기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민중들 해방을 가졌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불평등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미 헤겔의 법철학이나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온전한 비판했지만, 이 불평등은 19세기나 20세기 초에 극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을 표현한 비율에 따르면은 민간 자본 수익률 R은 국민 소득 성장률 G의 6배에 이르렀다는 거죠. 즉, 자본으로 얻는 그 수익이 노동으로 얻는 수익을 압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프랑스 문예 사조에서는
벨 에포크, 곧 아름다운 시대 부르지만 자본가와 부유층에게만 아름다운 시대인 것이. 그러니까 19세기 20세 초까지만 하더라도 민족이나 지역의 사회학자들 엄청난 그 극단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이것이 조금씩 개선된 것은 20세기 초 중반이었는데 양차 세계 대전에 이제 전쟁을 대비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누진세를 했고 또 대공황을 겪는 주에 미국에서도 강력한 누진 소득세를 시행하면서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것이 완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뉴딜 정책 등이 잘 작동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약 30년에 이르는 자본주의 한경기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또 누진 소득세는 약 80, 90%에 이르렀고 경제적 불평등을 알려주는 피케티 비율은 2, 3배까지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민과 중산층은 굉장히 살기가 좋았고 요사회와 같은 일자리 위기와 연동된 침입성이 없었고 저출산 고령화 같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대처 레이건의 그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가 세계화 차원이 강화되고 또 공산주의 체제 몰락 이후에 피케트 비율은 굉장히 다시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0세기 초와 유사한 상황으로 돌아갔고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케티는 1980년 이후에 이렇게 불평등이 커진 데는 물론 우리는 신자유 세계화로 생각하지만 피케티는 정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정치에서 그 브라만 좌파와 상위 노파 체제가 작동됐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강화됐을 때 물론 뭐 그 이렇게 보수적 기독교랄까 복음주의자들도 기존의 브라만 그 사대들처럼 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정당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더 영향을 준 것이 이제 문화 지식 권력인 브라만 좌파라는 거죠. 이 브라만 좌파가 사민주의 계열 정당을 지지하는 고학력층인데 또 상위 노파는 전통적으로 보수당을 지지하는 자본 그 권력들인데 또 부유층들인데 피케티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노동자 계급을 지지 기반으로 삼았던 이런 사민주의 계열의 정당이 또 진보주의 계열의 정당이 고학력자를 대변하게 되면서 브라만 좌파로 변질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만 좌파들이 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했다기보다도 이제 말로만 좌파하면서 사실은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고 불평등 체제를 강화시켰다는 거죠. 이 브라만 좌파는 상인 우파와 어떤 동질성 혹은 유사성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브라만 좌파는 학문에서 노력과 능력을 믿는 능력주자들입니다. 상인 우파는 사업에서 능력과 능력을 믿는 능력주자들인데 브라만 좌파는 학력, 지식, 인적 자본의 축적을 지향하고요. 상위급파는 화폐, 금융자본 축적에 굉장히 치중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물론 브라마 좌파, 상위급파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들이 어떤 그 가두 지배 체제의 어떤 흔히 대의민주주의에서 가두 지배체를 가지면 카르텔을 가지면서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정치 양극화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국 이들이 뭐냐 하면은 어떤 가두제 민주체제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국가와 시민사회 상층부를 다 지배하면서 불평체제를 강화시킨다는 거죠. 물론 이 브라마 좌파는 자신들의 관심사인 교육제도와 문화예술의 재원을 조달하는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상인 우파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러나 브라만 좌파가 주장하는 세금 인상은 일정한 선을 넘지 않습니다. 브라만 좌파 상인 우파는 교도로 정권을 가지면서 특별히 거대 양당제 속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어떤 굉장히 이제 그 과두제화되는데 효과를 끼치기도 하고 또 진영 논리 가운데 막 싸우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권력을 이제 양분하면서 공동으로 이제 계속 집권을 되풀이한다는 거죠. 이런 양상 근대혁명 이전에 삼은 사에서 나타난 사제와 귀족의 지배체제, 불평등 지배체제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트 지배체제에서 하층민을 대변해 줄 정당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케티는 지배체제에서 밀려난 그 하층민들이 우익 포퓰리즘에 먹잇감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양당 지배지 체제에서 기득 가르게 쪽에서 자기들의 목소리가 이게 사실은 이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하층민들은 그 이제 특히 트럼프 체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어떤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도 약간 분노하지만 자신의 일자리를 이제 대해서 굉장히 경쟁자인 이주민에 대해서 또 여성들도 사실 학위라든가 일자리 맡기 때문에 적대감, 혐오를 가지고 또 소수자들에서 적대적인 혐오와 그 어떤 그 정오 정치에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죠. 이 새로운 사문 체제 속에서 점점 이제 지역이나 사회 약자들은 더욱더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피케티는 이런 사문 체제를 해제한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 혁명제는 종교에 의한 어떤 지배 체제를 해제한다 받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브라만 좌파 상인 우파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원래 주민 토착민들에 의한 또 이주자들을 핍박하는 평등주의와 이방인에 대한 폭력 배제를 근간으로 하는 그 극우 포퓰리즘 그 우파 정치가 바람이 점점 줄어들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이것이 이제 일자리 위기와 침투성 위기 그리고 비정규직들은 정말 일자리 위기에서 임금도 낮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저출산 이런 위기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 지역 소멸 같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케티는 참여 사회주의를 이제와 사회 연방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저는 참여 민주주의와 이것을 이제 지방 연방주의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자기는 이제 참여 사회주의와 사회 연방주의를 대안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 사회주의는 자본의 사직 소유와 일식 소유를 핵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직 소유라는 것은 독일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듯이 종업원들이 기업 권력을 나누어서 그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일식 소유라는 것은 강력한 누진세를 시행하여 자본이 세습되지 않도록 그래서 당대에 그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 거죠. 이게 바로 참여 사회주의 그러니까 기업의 민주화 또 자본의 어떤 누진세를 통한 통제를 강조하는 것인데 나 이 누진세로 모은 세금 활용해서 국가가 모든 25살 성인에게 일정액의 자산을 지원하면서 직업 이들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어떤 기본 소득에 한 기본 자본을 이제 그 투자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방식의 피케티는 사회변화에서 국가들이 연이은 또한 사회연방주의를 이제 주장한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고민하지만 방향 자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출을 넘어서 참여 사회주의 또는 기업민주주의 또는 사회연방주의, 지방과 국가의 연대 근간 이런 사회연방주의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뭐라고 하나, 이게, 정말, 제가 볼 땐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의 어떤 거대한 그 기득권 카르텔 체제 속에서 지역이 불평 체제를 획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